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희라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아, 주역으로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이름 이 사주가 좋은 사주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 증거죠.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봄에 태어난 목이 이렇게 식상을 봐서 이 사주에서는 식신을 받죠. 그래서 이른바 목화통명의 사주라고 그러죠. 아주 이름 있는 좋은 사주에 해당하죠. 이 목화통명의 사주를 이 사주를 우리가 평진전의 이론 체계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고 또 적천수의 이론에 의해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자평진전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격은 걸록격이고 용신은 이렇게 봄에 태어난 목이 화를 보면 목화통명의 사주는 이 화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이 되고요. 이 자평진전의 이론 체계에서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그 핵심은 이 격국이 높은 그릇이 크냐 낮으냐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이 원국의 이 사주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주는 권력격의 봄에 태어난 목이 화를 봐서 이른바 격이 이루어졌다, 성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상시는 아, 이 용신을 도와주는 신이 상신이죠. 이것은 재성인 이 축토에 해당합니다. 흔히들 적천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상신을 어, 적천수의 용신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100% 맞지는 않다. 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 사주에서는 조금 이 사주는 적천수적으로 분석을 해도요. 용신은 정화가 되는 거고요. 희신이 이 축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상신이 적천수의 용신이다. 그 말은 이 사주에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유정하죠. 이렇게 유정한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유정하냐 또 무정하냐 이것은 어, 병진전의 원문을 가지고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유정하고 격이 높으려면은 유력해야 되는데 일간뿐만 아니라 용신과 상신이 모두 힘을 가지고 유력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정화에 근이 없어요. 그 점이 아쉽죠. 어, 자평진전에서 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양간은 생지나 록이나 왕이나 묘지에 해당하고요. 은간의 경우는 록이나 왕지,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록이니까 오하고요. 사화나 또는 여기인 그 미토 그런 데서 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주는 이 해수에서는 이게 태지가 되고요. 이거는 병지가 되고요. 여기도 병지, 이거는 묘지가 돼요. 그래서 어, 힘이 없습니다. 이사주의에 조금 부족한 점이 거기에 있죠. 어, 그러나 이렇게 대운에서 좋게 다 왔기 때문에 어, 다 화, 토, 화, 토, 화 이런 식으로 와서 어,
용신과 상신에 해당하는 운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좋게 잘 나갔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처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풀어보니까 아주 잘 나갔고 어,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아주 승승장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적천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걸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월지를 위에 기반해서 격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별도의 지지에서 출된 그 글자를 가지고 용신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입니다. 그 자평진전에 입각한 용신과 같죠. 이 축토는 희신이고요. 토가 희신 이유는 이 화가 용신인데 이 토가 희신인 이유는 이 수가 화를 수국화할 가능성을 수국화를 못하게끔 토국수를 합니다. 토가 수를 극함으로써 이 수로부터 화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토가 희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즐겁기 때문에 희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신은 아, 이렇게 진신이 여기는 진신은 득시 때를 얻고 사령을 잡은 것 얻은 것을 얻은 신을 진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 경칩이 시작되고 22일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는데요. 본기인 을 중에 묘 중에 을이 진신입니다. 그래서 이 진신이 을중 묘중 을이 이것이 용신이 되고 천간으로 투출을 해야 취득진이 되거든요. 진신을 얻어가지고 용신도 용신과 진신이 함께 모였다. 취득진이 되고 손상되지 않으면은 평생 부귀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주는 취득진을 하지 못했어요. 용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투출은 됐죠. 투출은 돼가지고 이 을목이 능이 복음으로 와서 이 정화 용신을 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신을 보필한다.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신신에 해당하는 글자가요. 그래서 격은 월에서 이렇게 비견이나 록이나 양인이죠. 비견이나 겁재를 만나면은 월에서 격을 취할 수가 없으니 별도의 일간의 희기를 일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서 별도의 지지에서 천간으로 추출된 글자를 가지고 그 글자를 차용해서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용신이다. 이 용신을 정하는 원리는 이 중화와 억부에 기초를 해서 정하는 것이죠. 이 적천수의 커다란 그큰 메인 테마입니다. 그리고 희신은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화 용신을 수로부터 보호하려면은 이, 이 수의 공격으로부터 수국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수를 토로서 극화해야만이 일간이 즐겁기 때문에 토가 희신이 되는 겁니다. 이 청탁을 보면은요, 이 사주는 굉장히 청합니다. 그리고 이 용신이 굉장히 이 진신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생을 받기 때문에 이른바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평생 부귀하게 되는 것이 참되다, 진실이다. 평생 부귀가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청탁까지가 적천수로 사주를 판단할 때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판단할 때
여기까지 오면은 한 70%, 80%는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사주는 이렇게 수생목 또 복음으로 왔고 목생화 화생토로 와가지고 이게 구슬이 잘 끼워져 있는 상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적천수에서는 원류라고 그러고요. 그 시작되는 것을 원주라고 그러는데요. 연의 인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해서 시에 재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상의 음덕, 조상의 복이 있고요. 또 시가 재로 끝났기 때문에 자손복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에 이렇게 흘려서 시의 식신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어, 반드시 자수성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병원을 차려서 병원을 계속 확장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그 분점이라고 할까요? 병원을 또 세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남편 복도 있을 것이다. 이름 그렇게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인은 노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노년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에, 적천수에 의해서 이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최종적인 것은 요게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 일주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지를 감안을 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해서 보니까요. 정화든지 이 축토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일주가 반기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 무부럼 이 응어머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임철조 선생의 견해로는 이렇게 하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자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수가 이 용신을 공격할 가능성을 여기에 해묘 합을 해가지고 좋게 변화된 요소도 있고요. 이 청간 이 개수는 멀리 있기 때문에 또 멀리 있고 이렇게 연주 상생을 목을 지나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마저도 이 정화에게 힘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좋은 것이에요. 어,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인품, 자질과 태도, 마인드를 선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타적으로 언행을 해야만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적천수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자평진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적천수 이론을 따른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적천수 이론을 가지고 어, 그 사주를 분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 소생의 이 사주를 공부하기 사서상경 처음 공부 시작을 한 게 10대 후반서부터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어, 그걸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주를 알게 됐습니다. 사주를 알고 한 5년 넘다 보니까요. 이책 저책을 많이 봤죠. 그때는 이런 원문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 위주로 봤는데요. 처음 그 당시는 대부분 이 적천수, 희용 기고한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입각해서 써 있는 책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5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용신운이라고 하는 해에 별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너무나.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사주가 신약한지 신강한지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번역서를 가지고 봤죠. 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5년가량 됐는데요. 오히려 적천수적인 지식하고 어,
이 자평진전의 그 이론 체계하고 머릿속에서 정돈이 잘 안 돼가지고 서로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풀이가 더 이상한 데로 가고 더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질평진전이나 척천수의 원문을 직접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지인들 사주를 봐가면서 그 사주를 반드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이 사주 이론을 나름대로 과연 그런지 척천수 이론이나 자평진전 이론을 제 나름대로 그 정리 내지는 그 임상 결과를 다 기록해 놓고 그 공통점을 찾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이 사주 이론을 분명하게 이른바 상관경관이면 의야백단이다. 이런 게 요즘 시대에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그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적천수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은 계속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자평진전으로 분석하면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결과가 같이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같이 나오면은 실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용신은 정화로 똑같고요. 적천수에서는 축토가 시신이고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상신이라고 한다. 동일하게 같게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컨대 적천수에서는 천간과 지지 관계를 볼 때, 즉 천간의 그 동태를 살필 때 이른바 12운성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간의 생을 할 때 음간은 죽는다. 양생음사.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이른바 음양을 달리 본다. 그래서 양순음역이라고도 하죠. 양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이게 적천수의 논리인데요. 자평진전의 논리인데요. 적천수에서는 음양을 가리지 않고요. 모두 다 순행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의 생지는 간목의 생지처럼 해수가 을목의 생지예요. 어,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동태를 살필 때도 어, 적천수적으로 양순음역으로 볼 때보다 다 이게 병화의 동태를 살피는 것과 동일하게 정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수가 이게 절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 자평진전식으로 하면은 해수가 태지가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런 걸 구분을 할 때 이 뿌리면에 있어서도 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12운성을 적용할 때보다 적천수적 이론에 입각해서 12운성을 적용할 때가 훨씬 더 이 정확하게 유리한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적천수로 해독을 하면은 적천수의 이론을 계속 적용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은 적천수 이론을 활용하지 말고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만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지고 어, 이 사주처럼 소생이 분석한 것처럼 동일하게 나오면은 맞을 가능성이 큰 거죠. 만약에 달리 나왔다. 소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몇 안 됩니다. 거의 뭐 소수에 해당하는데요. 간혹 소생이 판단을 했을 때 자평진전에 입각한 결론과 적천수에 입각한 결론이 간혹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주역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어떤 소생이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족천수에 의한 결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이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소생은 그 상담이나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 원곡을 자평진전과 그 적재현수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다 좋은 사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원곡을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기라고 분량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대운을 사주에 적용시켜 봐도 자평진전이든 적천수든 간에 모두 이 희신 내지는 그 용신 또는 상신 내지는 용신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와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 이 시간에는 이 대운 기간들 중에 이 대운들을 각각 넣어서 이 원국의 이 대운을 넣어서 예, 선천수와 후천수를 구해서 즉 대정수에 의해서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놓고 봤을 때 이 사주 이론의 입각에서 적천수 이론이든 자평진전 이론이든 이 운 동안 다 좋게 나왔는데 과연 이 운을 주역계로 돌려놓고 봐도 주역계가 좋게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사주 분석 결과를 주역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병진운을 보니까요. 천산 둔계가 나왔어요. 이 둔이 은둔하다, 달아나다, 피어다 그런 소리거든요. 예, 평생 주역 공부만 해오신 그 대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대산 선생님한테 주역을 배우신 분들은 이 둔계를 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산돈이라고 읽죠. 이건 상계라고 그러고요. 밑에는 학계라고 그러죠. 상계 또는 밖에 있다고 그래서 외계. 이거는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대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아주 강건하고 튼실하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막혀 있어서 조금 답답한 형국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는 이른바 소식계라고 해요. 이렇게 음들이 치고 올라가서 이 양들을 밀어내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게 군자의 진퇴, 행동을 하는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직 이 주역에서는 양은 기드라는 건 양이고 이렇게 끊어진 건 은유인데요. 음이 양들을 주역에서는 양을 군자라고 합니다. 이 군자들을 몰아내고 어, 음들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은 소인들이죠. 소인들이 군자를 밀어내려고 하는 기세가 당당한 거죠. 벌써 소인들이 와가지고 실무적인 핵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 소인이 이 학계에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군자들에게 그 해악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머지않아 소인들이 판치는 시대가 올 것임에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인 양들은 은둔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 머지않아 시세는 가고 난세가 올 것이 분명하다. 소인들이 판치는 시대가 올 게 분명하니 군자들은 피하고 은둔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병진운을 주역계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아름답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올곧다는 거죠. 옳다는 거죠. 그래서 길하다는 거예요. 이 병진운도 사주로 적천수돈, 자평진전 이런 그 무엇으로 봐도 길은 좋은 운이죠.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역시 길하다고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운동해서 하고 바르고 길하다 이렇게 나온 것은 뜻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중용을 얻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병진운도 역시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이 병진운 사주뿐만 아니라 주역으로도 좋게 나왔구나. 좋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제가 이 정사대운보다 이 대운 기간 중에 고3 때 이 양반이 합격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3등 해본 적은 없을 것이고 가끔 2등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3등 해본 적은 없고 2등을 가끔 했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등 했다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고요. 사실 그랬다는 얘기죠. 예, 고3 때가 신사년인데 주역계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천태계가 나왔어요. 주역에서 굉장히 좋은 계에 해당하죠. 지천태, 아주 태평하고 화평한 아, 그런 계죠. 굉장히 좋은 계입니다. 경복궁에 가면은 그 근정전 옆에 교태전이라고 있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는 초소가 교태전이에요. 그래서 어, 의류해서 크게 화평하고 편안함을 가져오게 하는 뜻에서 교태전이라고 친 겁니다. 그 교태전이 이 지천태계에서 나왔어요. 이게 대부분 좋은 계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상효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 효사를 보면요. 성이 다시 성이 무너져가지고 이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이렇게 그 밑으로 파서 거기다 물을 채웁니다. 그걸 해자라고 그러는데요.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 해자로 성 없을 때처럼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나 마는 게 없는 거죠. 성이 화평하고 좋을 때는 정치가 잘 화평하게 잘 이루어질 때는 성이 계속 높게 올라가서 더 국방력이 더 튼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좋은 시절이 다 갔기 때문에 성이 무너져서 이게 터만 남았다. 그래서 군대를 사용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때 이제 완전히 이 시절이 오면은 아, 민심이 다 이반이 돼가지고 모이라고 명령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 모집하려고 그래도 민심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읍으로부터 명을 구해야 된다. 이게 정자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주자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읍이라는 것은 자기 출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들에게 그 명을 내려야 된다. 이걸 모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모이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봐야 별로 모이는 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자기 고향이나 자기 측근 사람에게만 그 명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자나 정자, 정의천 선생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을 내려도 그 명이 바르더라도 부끄럽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린하다, 인색하다, 부끄럽다, 아쉬움이 많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생이 이거를 읍으로부터 그 명을 구하라 이 소리는 이 주자나 정자의 견해보다 이게 읍 사람들에게 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 나라의 운명을 알려야 된다. 명운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지킬 수 있게 보존할 수 있게 이게 전쟁이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르더라도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성이 무너져서 터만 남았다는 것은 그 명이 어지럽다. 즉, 그 모이라고 해봐야 안 모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어지럽고 혼돈스럽다는 얘기죠. 요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3 때는 부끄럽고 인색하고 답답한 성이 무너져가지고 안 좋은 시국이란 거죠. 한마디로 고3 때는 주역으로 놓고 보니까 안 좋다 이거죠. 이, 이 신사를 이 사주에 대입을 해보면요. 이게 4년이 오면은 정화의 왕지거든요. 예, 이거를 평진전식으로 하면은 이게 왕지라 정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적천수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것이 그 걸록이 되는 거죠. 자평진전에 입각 경우 음양을 같이 보니까요. 록이라고 보는 거죠. 록이라고. 그 병화와 같이 본다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정화가 힘이 생길 것 같으나 이 지지에서 사하고 축하고 어, 삼합 중 그 반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재성이 관성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화가 해수를 충을 하기 때문에 사회 충을 하기 때문에 해묘 이 삼합을 풀어내요. 풀어내면은 이 개해가 굉장히 탄력, 힘을 받게 돼가지고 이 수가 아, 이게 정화를 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수가 그걸 하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걸러진다고 그래도 약간의 영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을 하니까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로 봐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주역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인색하다, 부끄럽다. 뜻한 대로 이게 지금 성이 다 무너져서 군대를 사용할 수도 없다. 이게 패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역으로 봐도. 사주로도 안 되고 주역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 해놓고 보니 재수 이모년인데 주역으로 바꿔놓고 보니까요. 아, 이게 지풍승이에요. 땅 밑에서 이 땅 밑에 나무가 나와가지고 위로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승계인데요. 승인데 이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위로 올라간다. 정원에서 대청마루로 올라갈 때 반드시 그 섬돌이라고 그러죠. 계단. 오른다면 그걸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형통하다. 또 적극적으로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길하다. 어, 또 단사를 보면은 어, 때를 만나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크게 형통하다. 근심이 없다. 또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오유를 얻었는데요. 오유는 바르고 길어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듯이 그래서 크게 뜻을 얻는다는 거예요. 크게 뜻한 바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하면은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해서 의대를 간 것이죠. 예, 임오를 여기 사주에 대입을 하면은 흔히 적천수나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하면 이렇게 천간에 있어서 정임합을 하면은 용신이 합반된다. 용신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용신이 작용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격이 깨진다고 그러죠. 파격이 되는 것이죠. 자평진전에 의하면 파격. 적천수의 입각에서도 이 합을 하면은 역시 이 정화가 활동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주 분석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생이 이 청간합의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석을 할 때 이게 식신은 을목이양반의 생각이자 활동성이자 역량이자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기 오화가 와서 록을 얻은 거예요. 능력, 생각 이것이 이 인성과 합을 해가지고요. 이 생각이 인성, 라이센스, 자격증 요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정화가 인성을 추구한다, 원한다, 왕래 호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능력으로서 이 합격 증서, 인성을 얻는 상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그냥 적천수나 자평진전 이런 식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용신이 합반되면 굉장히 안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특히 이 유년운 이렇게 세운을 흘러간다고 해서 이걸 대운은 그냥 운이라고 하고요.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운은 그냥 유년이라고 합니다. 유년은 이렇게 합반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이렇게 합을 하면 정화가 동한다. 충을 해도 동하고요. 합을 해도 동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모년이 오면은 이 정화가 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가 오면은 이 정화가 록을 얻어가지고 능력 발휘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인성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 사주에서 남자를 관을 볼 때 그럴 때 결혼을 많이 한다든지요. 또 뭐 남성은 채를 이런 식으로 끌어당길 때요. 합으로. 그럴 때 결혼을 많이 하고 재물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합, 이거를 지평진전 이론의 입각에서 격이 성격이 됐느냐, 나중에 상신이나 이런 거 해서 어, 격이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따질 때 그럴 때는 그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대운에 의해서 합의됐다, 용신이 합의됐다 또는 극이 됐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sub천수든 자평진전 이론이든 하나의 일관성 있게 이론을 유지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유년에서 오는 거는 이런 합반의 개념보다 합으로 인해서 동했다. 아, 그렇게 이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정사 태우는 요 고3과 재수 그거로 봤고요. 이 무대운, 무운을 돌려놓고 전환 대정수에 의해서 바꿔놓고 보니까 중지곤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유인데요. 오유는 황상이라 노란 치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길하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대운 때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했죠. 그리고 한 번도 뭐 낙오됨이 없이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개업도 바로 했고요. 예, 그래서 이 황은 이게 노랗다는 얘기는 이, 그 중국 황제들은 노란 옷을 걸치죠. 오행 중에 토에 해당합니다. 토는 그 방향이 그 가운데를 의미해요. 즉 중용을 의미해요. 중용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은요, 원래 의상 하는데요. 옷의 그거는 이 위에 있는 옷을 의미하죠. 그리고 상은요. 그 치마상입니다. 이게 치마. 치마는 그 안에 뭔가를 감추고 숨기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물건 입장에서 보면 이 치마가 안에 있는 것을 꾸미고 수식하고 감추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을 얻으면서 이게 상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보면요. 노란 치마이니 크게 길한 것은 황제가 노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크게 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양반이 그 크게 길한 것은 문이 중용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문이 뭐냐? 공자가 이야기할 때 군자의 요건으로 문질 빈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은 본래 바탕입니다. 그리고 문은 그 바탕을 표현해내는 형식 같은 거죠. 형식이나 그러니까 아, 질이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그 문은 그 태도나 행동에 해당하는 거죠. 형식이나 그 꾸미고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어에 그런 얘기 있죠. 질이 즉 바탕이 이 꾸밈을 이기면은 야라고 그랬어요. 그 들야 야성적이다. 즉 투박하다는 거죠. 인품 마음은 좋은데 외부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매너라든지 세련된 그 언행이 없으면 굉장히 투박하다는 거죠. 거꾸로 본바탕은
잘 안 돼 있는데 외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표현하는 것만 잘한다. 외화 내빈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번지르르 하고 말잔치 하는 거죠. 어, 그러나 그래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폼바탕 마음도 좋아야 되고 외부적인 표현이나 형식, 행동 이것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문질 빈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 상이라는 게 이게 문에 해당하는 거죠. 표현하고 외부적으로 말하고 형식 이것이 중용에 맞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길하다는 거죠. 크게. 이게 상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래서 오요 군왕의 자리에 차지를 했고요. 이 중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길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모두 어, 용신과 시신 내지는 상신의 운으로 왔기 때문에 특히 이 용신이 이 식신이 을목이양반의 의사이자 역량 능력 이게 확실하게 록이 와가지고 근이 된 거죠. 근이 뿌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생각한 대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은 중천건이나 중지곤 이런 거는 아주 효사 이런 걸 무조건 다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초연은 이상견빙지 서리를 밟으면은 딱딱한 얼음이 된다. 이호는 직방대 곱고 방정하고 크기 때문에 불습이어도 즉 공부하지 않아도 무분리 불리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뭐, 사면은 함장 가정이라고 그러죠. 밝은 빛을 감추면은 바르게 될 수가 있으니 혹시 왕의 일을 저시를 하더라도 어, 괜찮을 것이다. 어, 그 마침은 있을 것이다. 사효는 관량이면은 자기의 지식을 숨기면은 잘난 척하지 않으면은 허물이 없고 그러나 지식을 감췄기 때문에 명예도 없을 것이다. 이게 오유가 황상이면 원길이다라는 거고요. 상효는 용전우야입니다. 용이 벌판에서 싸워서 기혈이 현황이라 그 피가 거무죽죽하다. 검고 노랗다. 그 얘기죠. 안 좋죠. 그리고 또 오유는 굉장히 좋은 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기간에 잘 나갔죠. 그리고 지금 김이운에 있는데요. 이게 천수송입니다. 예, 천수송, 송사,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효를 얻어가지고 소승에서 이길 수 없으니 마음을 마음을 이치 어, 원칙에 맞게 그쪽으로 나아가서 태도나 행동을 고치면은 편안하게 편안하며 바르게 있어도 어, 바른 일을 하면은 길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길은 겁니다. 그런 이유는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지금 하던 일 계속 해 나가고 그래서 요런 기간 때는 사업이나 이런 데서 분쟁이나 이런 거 약간 그런 트러블이 있으면 모두 다 양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큰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의 양보해 가면서 일처를 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 즉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적천수와 장평진전 그리고 난강망 이게 이 명리학의 3대 서적인데요. 어, 이 적천수와 자평진전에서도 모두 조후 난강망적인 어, 조후를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적천수냐 그 자평진전이냐 그 두 개의 그 큰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양자의 입각에서 각각 그 결론이 동일하게 나오면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그 각각의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일례로 어, 자평진전에 보면은 그렇게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걸 많이 노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아, 삼자개균, 삼자개비, 식신제살사조라든지요. 칠살격이나 식신격 이런 데서 가끔 나오는 것이고요. 그걸 해도 그 근만 통근하기만 하면은 이 적천수처럼 그렇게 신강신약을 많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잘 맞아요. 그런 자꾸 공부를 해 나가야 나가서 양자의 이론이 뒤섞임이 없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